자, 제 옆에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평화나무에서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감시단을 가동하는데 공명선거감시단은 뭐냐면은 한국 개신교계 네. 목사님들 설교 시간, 기도 시간, 광고 시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이 좀 정부가 심하면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2020년 총선부터 쭉 전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목사님들이 누가 나를 고발하랴 이런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정당 후보 선거운동하고 또 자기가 반대하는 정당과 후보 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감시단을 가동하고 그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뭐 계도 활동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이제 부수적인 비용이 든단 말이죠. 네. 그것과 관련한 모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극우 단체라든가 극우 세력 이들을 활용해서 특히 자유총연맹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권 선거를 벌이는 거지. 실질적인 관권 그런데 선거를. 뭐 사실 그들은 사실 고발하고 고소하면은 처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근데 교회 같은 이런 종교단체에서 종교 지도자가 하는 그런 발언 갖고 누가 감히 고발하고 문제 삼고 평화나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안 해서 평화나무가.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저들은 온갖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뭘 할 것이냐라는 이게 참 걱정돼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특정 정당에 대한 뭐 비토 정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을 옹호하고 반대하든 하여간 제가 공정하게 고발 신고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비용이 들어올수록 저희가 더 많은 교회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 좀 후원도 좀 하고 그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보십시오.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중형교회 이상 보면은 거기서 목사가 그렇게 선거 개입하는 발언해가지고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 시키는 대로 찍는다고 쳐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100명만 그래도 한두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아유 큰일이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혹은 또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뭐 신천지 등에서도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 종교가 종교의 자리를 지키고 선거 때는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로써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한 존경을 받는 종교단체로 돌아가자. 제 자리를 찾자. 이 운동입니다. 뭐 종교단체를 저희가 비방하고 또 이제 그 말하자면 모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안착된다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격 주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요. 그 배현진 의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정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정치 테러 당했을 때랑 배현진 의원이 당했을 때랑 뭐 상당히 좀 다르지 않느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15살 청소년이고 뭐 정신질환적 성격이 있나 봐요.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그런데 바로 폴리스라인 논하선으로 치고 과학수사대가 가고 이재명 대표 때는 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의 그 테러에 대한 배현진 의원이 당한 테러에 대한 이런 경찰의 이런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보십시오. 사건 발생 1시간 또 안 돼서 물청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증거를 훼손합니까? 어느 경찰한테 물어봐도 아니 초임 경찰한테 물어봐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경찰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이럴 경우 어떡하냐 하고. 아니, 사실 우리가 경찰 시험 준비를 안 하더라도 현장 보존 이거는 뭐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부산 경찰이 대놓고 이제 범인을 비호했거나 뭐 그 이상의 어떤 이 범죄와 유관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배현진 의원처럼 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럼요. 이재명은 안 했냐 이거야 도대체. 이제 아마 정권 바뀌어야 뭐 규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비밀이는 없습니다. 부산 경찰청장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 당신들 다음 정권 때 보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정권이 한동훈이라도 당신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산경찰청장도 나도 누가 시켰어요 뭐 그럴까? 그럼 결국엔 쥐가 처벌받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종범일 뿐입니다. 그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구나. 지금 공범이 됐어요. 그 테러범 김진성하고 공범이 됐어. 그렇지. 이거는 반드시 구술을 지내야 할 거야. 저기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기를.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그 관내 경찰서장 그 수사관들 구술을 지내라 구술. 이재명이 저 집권하지 않도록. 예. 오늘 이제 우리 기자님 할 얘기는 서천 현장 화재 현장에 이제 윤석열과 그 한동훈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죠. 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 딱. 그게 저기 언론을 아는 한동훈 아닙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예. 그 저 검찰 출입,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서 한동훈의 별칭이 있습니다. 편집국장. 그래요? 한동훈 편집국장이라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싶단 말이죠. 예. 혹은 뭐 검찰에게 유리한 정보가 있을 경우, 네. 그럴 경우 신문사별로 일종의 어떤 그 성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겨레가 좋아할 거, 조선일보가 좋아할 거 이렇게 던져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검언 유착하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뭐 채널 A 사건, 뭐 하여튼간에 자기는 뭐 무혐의라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한동훈이 언론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또 언론을 또 다루는 법을 압니다. 사실은 법조 기자들, 서초동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 정보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방에 들어가서 몰래 쓰레기통 뒤지기도 하는 게 서초동 기자들의 어떤 그런 사는 법입니다. 거기서 특종을 받아오지 못하고 낙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능한 기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렇죠.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 기자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한동훈은 기자들을 구워 삼기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정보들을 던져주면은 그걸로 특종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상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기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그래서 만약에 기자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의 이익에 배치되는 그런 보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자를 정보 안 주는 거죠. 정보 안 주면 이 기자는 무능한 기자로 낙인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을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을 연출한 거구나. 네, 그래서 야 이거 찍어야지. 그리고 저 90도로 숙이는 저 장면은 아마 윤석열이가 요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야, 지금 김건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큰데, 아니 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내 넥타이 살 때마다 네 넥타이도 샀단 말이야, 김건희가. 그런데 네가 나한테 들이받는, 아니 김건희에게 들이받는 형국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그 김경률이 감히 우리 아내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단 말이야. 아니 그 김경률이를 감싸고 돌아? 너 미쳤어?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내가 서천시장 내려갈 테니까 90도로 숙여. 그래, 잘 찍자고. 그래서 김건희 보고 마음 누그러지게. 이랬던 게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 윤핵관으로 통했던 모 의원이 어제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김건희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리고 넥타이를 그 윤석열 거 살 때 한동훈 것도 사서 그렇게 줄 정도로 그 사실이에요, 그게? 각별한 그런 신뢰가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윤핵관이 기자들한테 했고요. 그 윤핵관이 했던 말 중에 또 재밌는 말이 뭐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한동훈을 사실상 다음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국무총리를 시키고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런 난장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걔는 아웃시키고 이상민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윤핵관이 했다고 하고, 그것도 윤핵관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한동훈은 총선 끝나면은 유학 갈 것이다. 미국 갈 것이다. 미국 갈 것이다. 저도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죠.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의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잠복해 있는 거죠. 좀 전에 여론조사 했는데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보수층에서. 그리고 한동훈 사태를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보수층에서 또 높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게 여론상으로 봤을 때 이게 잠복해 있는 것이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또 한번 그럼요. 아니 이미 지금 물밑에서는 야 김경률이가 그렇게 도발했는데 김경률이 가만둘 거야? 이것들 봐라.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경로하고 있고, 한동훈은 김경률을 왜 날리냐. 사실 김경률을 날리는 순간 저 90도 인사가 진짜 항복계 그 아이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어떻게든 윤석열과 차별화해서 다음 총선 때 자기 주도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김경률 목을 날리면은 이 순간 이제 완전히 한동훈의 기회는 사라진단 말이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가 뭐가 또 있냐면은 지금 공관위원장
현장 보면은 이철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장동혁이라고 지금 사무총장 예. 한동훈 측근 그 사람의 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동훈 사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그 용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관위원은 이철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빡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자기 똘마니들 궁서 때 박으려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래야 자기 다음 대선에서 그렇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김경률을 이렇게 포기한다. 김경률을 포기할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률이 급부상을 했는데 여기서 김경률을 날리는 순간 이 판은 결국엔 윤석열이 이기는 판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를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경률이가 계속 사과하는 게 여기서 딜하자. 이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한동훈 카드가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사과할 테니까 넘어가자 이거. 네네. 좀 날리라는 거고.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저기 거예요? 한동훈이가 저요? 질 겁니다. 질 거예요. 지금 저기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지지층도 일치돼 있고 그렇지. 또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좋아하느냐 묻는다면은 윤석열을 좋아하는 이유와 같아요. 둘은 거의 붙어 있다. 한 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지금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박성재. 글쎄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윤석열 사람이거든요. 한동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날리려고 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김상민 검사장 이 사람 선거 나오려고 맞아요. 현직에 있는데도 그렇게 활동하다가 중징계를 때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징계를 이제 때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나름대로 저기 윤석열 쪽하고 라인이 있는데 그 김광호에 대해서도 지난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네. 기소를 맞아요. 했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또 얼마 전에 서울의 봄도 예. 관람하고 이원섭이가요? 예. 와. 아니 그 서울의 봄은 온 국민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저기 이원석이가 그거 봤다고 빡친 거예요 한마디로. 게다가 네. 또 야 이건 진짜 야비한 건데 광주 출신이라고. 이원섭.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돌아서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한동훈과 친해요. 그래요. 한동훈과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동훈을 이렇게 한동훈과 가까운 이원석을 날리고 또 새 검찰총장을 안치되 그 상부에 윤석열 최측근. 그러면 새 검찰총장도 당연히 친윤을 갖다 앉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검찰이 완벽하게 윤석열의 그 직할체제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과는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건데 또 한동훈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질시하는 시선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박성재가 사법연수가 17기예요. 윤석열보다도 6기수가 위죠. 꼼짝 말하구나. 근데 한동훈한테는 10기수 위예요. 오. 27기야. 한동훈이가. 까불지 마. 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네. 그 사실 한동훈이가 굉장히 벼락 출세를 했다는 얘기죠. 27기. 27기가 벼락 출세를 했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됐어. 그 앞에 있던 선배들 아직 검찰에 많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옛날에는 기수가 낮은 사람이 뭐 자기 상관으로 오면은 네. 사표를 내는 게 일종의 어떤 그 검사 사회의 네. 어떤 철칙 아닌 철칙이었는데 예, 예. 아니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불만이 크게 달했는데 이번 충돌로 아주 대놓고 윤석열에게 충성 서약하면서 한동훈에게 들이받는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네. 전부 다 이렇게 친 윤석열로 포진된다면 그리고 한동훈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제 한동훈도 캐비넷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걸 안다면은 윤석열과 지금으로부터 대선까지 3년 남았거든요. 3년도 더 남았어요. 이 3년 동안 윤석열과 싸운다? 자기 검찰 권력 없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겠죠. 다 벗겨질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다 벗겨질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단점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당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도 있고 또 처갓집은 지뢰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간. 야, 조국이 당했던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준석도 조언하잖아요. 저기 예전에 그 대선 때 윤석열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 앞에서는 대표님 말씀 앞으로 듣겠다고 이랬던 저기 윤석열이가 그 다음날부터 자기 멋대로 하더니 대선에서 이기고 지선에서 이긴 뒤에는 자기를 축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찍혔으니까 36개 주랭랑을 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수층에서도 아유 지네들끼리 잘 울고 있네. 네. 가지가지 하네. 근데- 민생과 국민은 돌아오지 않고 지네들끼리
근데 보수들 특히 저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 편, 한동훈이 이기면 한동훈 편. 그 저기 보수 사전에는 정치 혐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이죠. 자, 저희가 준비한 사진 조금 더 보고 마무리 드릴까요? 서천 현장에서 우리 상인들의 울부짖는 모습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90도 절을 하고 봉합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병풍 삼아 가지고 저 화해쇼를 벌인 겁니다. 예. 이런 정말 사이코패스가 어떤 게 사이코패스냐.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후회도 안 합니다. 예. 저희를 버려놓고 막 우리 서천시장 상인분들이 분노를 쏟아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네. 어차피 목적은 가서 화해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주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난 것처럼 됐지만은 다 연출된 거 아니겠어요? 저건 기획자가 한동훈이라 봐야겠네 그럼. 일단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철규, 이철규. 그 이관섭 두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네. 정경보 쪽은 더 커졌고 저는 뭐 지금 이 순간 그 한동훈이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워서 차별화를 해서 설령 이 국면에서 우세승을 벌이더라도 지금 뭐 총선에서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동훈은 이 지금 둘 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지층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님 정확히 보시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근데 게다가 이런 난장판을 벌였으니 정말 지지한다는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국민도 한동훈 윤석열이 붙었을 때 하는 말씀이 놀고 있네. 네, 그렇죠. 놀고 있네라고 딱 보더라고요. 윤석열 비토층 그리고 중도층이 다 등 돌렸어요. 그저 65% 정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깁니까? 최소한 그 비등하게는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고 뭐 여론 공작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도 한 표 차로라도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게 65대 35 이 구조면은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정말 지금 이 국면은 최악의 국면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준비된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저 김태흠이고 저 뒤에 있는 게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민. 근데 이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좀 보자고 했더니 막 막아서 그분 혼자 들어가서 윤석열하고 10초 동안 얘기했다는. 그 나머지 다 여당 정치인들 뭐 군의원, 뭐 도의원, 국회의원 뭐 그리고 저기 김태흠 충남도지사 저 보십시오. 이 화재 현장 팔이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제 윤석열 떠나고 상인들이 막 그 분노의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야. 표현을 기자들 앞에서 쏟아낼 때 그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인명 피해가 안 나가지고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명 피해도 안 났기 때문에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신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만나러 왔지 뭐. 그렇죠. 뭐 상인들 만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생각에 오진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쇼를 할 건가 이 생각만 가지고 한 거야. 화재 현장에 그 힘들고 진짜 생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 시장 상인들을 그 시장 상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 병풍으로 동원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사람이 죽어야 옵니까? 사람이 다쳐야 옵니까? 이 김태흠의 이 인식 자체가 정말 사이코패스 정권이 인증하는 거 맞구나. 자, 근데 그 다음 사진 좀 보죠. 여긴 또 어디입니까? 의정부의 전통시장. 그렇죠. 가셨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가서 또 저 먹방쇼를 했어요. 아니 저러면 좋아하는 줄 아나 봐요 국민들이. 저러면 아유 우리 대통령님 참 서민적이다. 부자 감사해 주시는데 본 마음은 안 그래. 어묵도 잘 먹고 떡볶이도 잘 먹고. 화재 현장 가가지고 예를 들면서 위로한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도 가서 진정성 없이 노래만 부르면은 노래 부르는 것이 이제 욕먹는 이유가 돼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시장인데 저희가 전희경 씨? 양반이 출마하는 데래요. 거기에 지금 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현역 김민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김민철이 지금 아직까지도 적격성 여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문석균 씨는 자기 공천 안 준다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그랬죠. 또 그 사람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적격이 됐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영입된 분들 많은데 뭐 좋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뭐. 근데 문석균 씨는 전형적으로 아버지 덕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또 옳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의정부 제1시장 가서 저렇게 먹방쇼를 했다.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도 공천 올드보이들도 문제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말이야. 좀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윤석열 이름을 내걸 수가 없을 겁니다. 통상은 그러잖아요. 대통령 인기 좋을 때는 막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이런 거 전면 외벽에 걸고 뭐 심지어는 뭐 과거 인연 들먹이면서 당은 민주당이 아니어도 당선 대회는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광팔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사진을 걸 그런 국민의힘 후보자가 없고 한동훈 사진 좀 걸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집권 여당이 수도권을 험지로 지금 분류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공천 신청자들이 아니 세상에 수도권이 그러던데. 험지인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 여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일격을 가해야 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남은 70일 날 저들의 공작이 대단할 테고 분열도 할 테고. 근데 이쯤 되면은 여기서부터 무슨 공작을 벌이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겠다. 뭐 그 딱 공작으로 딱 인식이 되잖아요. GTX도 저 공작이거든 저거. 예. 수소에서 동탄까지 10,000원이래. 네? 요금이 10,000원. 요금이 10,000원. 그러면은 20,000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내고 다녀야 돼. 그러면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 으야, 말도 안 되는 10,000원이었습니까? 처음 듣는 어제 얘기인데.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 황당하네요, 진짜. 야, 아주. 자, 김영미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영미 사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